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밤 10시 38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간단하게 영상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이 19일이니까 한 11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 2003월 9일 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날이 이제 110일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기록을 남겨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이 틀려요. 내가 이거 나도 내 나름대로 이렇게 유튜브를 다 이렇게 기록에 남겨보는데 언제나 확신의 차가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는 날짜가 지금 한 110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내 이야기는 항상 내 아는 지인이 그래요. 내 이야기는 항상 기성전 허경영 이렇게 끝난다 그래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참 상황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결과에 가서는 허경영으로 끝난다 그래요. 실제가 그래요. 그럼 오늘은 무슨 이야기부터 꺼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몇 가지가 있네요. 오늘이 11월 19일인데 물론 이제 절호로 보면은 입동은 지나고 한 15일 지나면은 이제 거기 소설인데, 오늘이 19일이니까 소설이 아마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다음 주 한 20일, 20일이나 23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이 21일이 일요일이고 22일이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이렇게 소설이 되겠네요. 아직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추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막 추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작년에는 여기에 작년에 이제 소환대한 추위일 때, 1년 중에 가장 추웠을 때에 여기에 화장실에 물이 얼어버렸어요. 직수인데 얼어가지고 대소변을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샤워도 못하고 그럼 물이 안 나오니까 거기 한 일주일 정도 갔는가 그래 될 거예요. 그때 참 그거 하던데, 끔찍하던데. 그래, 그런 것을 내가 직접 겪고 난 이후에 총재님께서 이제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그래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그 집에도 물이 꽁꽁 얼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천상 대소변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지하철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볼일을 봤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이제 물이 나오니까 진짜 천국이 따로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말이죠, 화장실을 가는 거 여사롭게 생각하지만은 실제 어려울 것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절을 하겠지. 집에서 샤워는 못 하더라도 대소변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재래식 화장실이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좀 수세식이니까.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까지도 있는 데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그래도 아직 있는 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 대체로 수세식인데 말이에요. 거기 대소변을 못 배우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또 나는 항상 말이 주제가 일정한 주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감사함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아니 뭐 그거야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새롭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어령 씨라고 그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노태우 대통령 때에 이제 문화부 장관인가 문공부 장관인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장관 하시던 분인데 그분 딸이 그 요즘 그 원래 그 이한길 씨란가 김한길이 예. 지금 저기 뭐야 윤석열이가 지금 좀 땡기려고 하잖아요. 지금 김종인이도 땡기려고 하고 또 김한길이지 그분이 김한길 씨도 땡기려고 그러고 또 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초대 총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됐던 사람이 있어요. 김경민 씨인가? 참 정치인들 다 이름을 외울 수는 없고 하여튼간에 지금 그 윤석열이가 그 세 사람을 땡기려고 하는데 김종인 씨는 그 두 사람 오는 것을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가 봐. 그 중에 한 사람이 김한길이 있다고. 김한길 씨가 이어령 씨의 이제 쉽게 말해서 사우라. 그 이어령 씨 딸의 첫 남자였다고. 근데 서로 이제 이혼을 했지. 하는데 이혼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김한길 씨는 재혼해가지고 탤런트 김명길인가 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 폐가 좀 나빴다던가 이래가지고 상당히 상당히 병원 신세를 오랫동안 졌어요. 김한길 씨. 그리고 자기 부인이 최명길 씨인가 그렇네요. 내가 참 이렇게 모르면서 유튜브 하는 게 참 진짜 창피스럽다. 최명길 씨인가 그래요. 최명길 씨인가? 최명길 씨지 탤런트. 뭐 참. 그 사람이 간호를 이제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섰는데 나도 궁금했어요. 상당히 뭐 상당히 몸이 많이 아팠다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 이래가지고 사람이 뭐 아파가지고 사람이 죽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죽지 않고 이렇게 자기 부인이 이제 그 간호를 정성껏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그래 이제 윤석열이가 그 사람을 좀 땡겨가지고 자기 대선판에 좀 이렇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봐요 지금. 그런데 김종인 씨는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지금 그래 있는가 봐요. 그래 그분인데 그리고 이어령 씨 저 딸이 그러니까 김한길 씨의 이제 첫 부인이죠. 첫 부인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목사까지도 됐다고. 목사까지 됐는데 여자가 이제 목사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눈이. 그러니까 이런 청천벽력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그것을 밑바탕에 깔고 이제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평상시에 그러니까 그 타인의 고통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런 뭐 누구 말대로 남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던데 나는 뭐 남한테 가르치려고 한다는 적은 아무도 없어요. 없고 그냥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신비롭고 경탄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지내자 이 말이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뭐 소득의 양극화 이런 것도 좀 따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밑바탕에 대한 어떤 그 좀 뭐라 그러나 뭐 낙엽만 봐도 왠지 슬퍼져요. 슬퍼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감정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 좀 두서가 없는데 이어령 씨가 그 사람은 절대 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종교의 단계를 자기가 살아오면서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그 종교인의 지금 떠나게나 말이지 막 교회가 뭐 우리 집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뭐야 그 외국에서 서울에 딱 오면 놀래 자빠지잖아요. 왜냐니까 서울에 가보니까 말이야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야. 십자가가 동네가 쪼매난데 거기에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말이야. 교회가 뭐 엄청 많았거든. 지금도 좀 많이 있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 벌겋게 해가지고 교회가 군데군데 있으니까 떠나게나 교회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원래 그 종교의 단계라고 하는 거는요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단계에 가기 전에 이 사회 현상을, 이 자연을 느끼는 이런 여기에 대해서 좀 자기가 신비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낮이 되고 밤이 된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냐고. 그렇잖아요. 아 이제 밤이 됐다. 밤이 되면 깜깜하다. 지금은 뭐 지금 뭐야 이거 지금 뭐 도시에 지금 전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도 뭐 아래 형광 뭐 뭐야 저기 가로등 밑에서 내가 지금 촬영을 하고 찍고 있는데 이렇게 불이 있지만은 저 시골 조금만 가더라도 그럼 밤 되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요. 전기가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 밤과 낮이 이렇게 온다는 거, 그걸 신비감을 한번 느껴봐야 되거든. 그렇게 보면은 이 세상은 온통 그 굉장한 신비 속에 쌓여 있다고. 그 참. 그리고 이제 이어령 씨의 딸, 그분이 이제 목사였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그 불편하겠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생각해 보라고. 그 아픔을 내가 그대로 느껴보라 이 말이에요. 느껴볼 때에 그냥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감개무량한 일이냐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지금 한 7, 80억 뭐 정확한 인구가 뭐 한 8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앞을 못 봐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도 있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느냐고요. 이 눈으로 태양을 딱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재산이 뭐 태양이 뭐냐 이렇게 하면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거다. 낮이 있고 밤이 있다. 그러고 이 사람은 맹인은 낮도 모르고 밤도 모르는 거야. 밤에는 별이 있다. 별이 뭐냐?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한번 볼 수만 있다면은, 딱 하루만 딱 볼 수 있으면은 자기 전 재산을 주어서라도 볼 수 안 하겠어요? 맹인들이 모여 있는 그 세계에 가가지고 말이야, 하루만 딱 볼 수 있다. 별도 볼 수 있고 태양도 볼 수 있다. 나무도 볼 수 있다. 꽃도 볼 수 있다. 꽃도 종류가 많단 말이야. 꽃 종류가 여러 수백 가지잖아. 그거 다 볼 수 있다. 하루 딱 볼 수 있다. 그런데 너 전 재산을 다 내라 그러면은 줄 거라고. 안 그래요? 전 재산이 거의 대부분을 주더라도 내가 하루만 딱 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전 재산을 주고 볼 거라고. 그와 같이 그 사람들은 한번 보는 것이 그렇게 거기 보고 싶어 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두 눈으로 보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감탄과 경이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 번씩 봐야 돼요. 내가 하도 그 견성을 못하니까 내가 그 누구한테 내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 애가 말을 들으려고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람일이 됐을 때 오늘 이발소에 갔어요. 내가 오늘 이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일을 이제 하늘궁 또 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가고 12일 날 가고
오늘 이제 8일 만에 또 내일 또 이제 그 총재님께 이제 가죠. 무슨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저 지난 그 8일에는 부산광역시당에 우리 당원님들 한번 얼굴도 보고 싶고 또 그 팀들하고는 항상 안 가게 되더라고. 왜 안 가게 되느냐 하니까 부산 팀은 항상 그 금요일 날 가요. 그러면 금요일은 내가 회사 일이 엄청 많아요. 금요일은 오늘도 금요일이었는데 회사에 일이 많은 날이 있어요. 월요일 날 금요일은 엄청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고 같이 못 가요. 그런데 이제 왜 같이 가게 됐냐니까 추석 지나고 회의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참석을 못했고 추석 이후로 지금 현재 그 추석 전에는 홍보 활동을 부산에서 많이 했어요. 토 일요일 되면 항상 했었다고. 그런데 뭐 부산에서는 이제 선거법 위반 같은 데 걸리면 안 되니까 전라도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홍보 활동을 막 하다가 선거법 위반을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가 보더라고. 근데 경남에서는 지금 뭐 홍보 활동을 내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디 알아보고 해야 될 거예요. 여기 선거법 위반 이런 것도 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또 허경영 총재는 대통령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앉아 있을 수는 없지. 나도 오늘 뭐 할 거는 다 하고 이랬는데 내일 가는 것도 또 대선에 도움이 되는 조그마한 도움이 되니까 참 큰 호수에 물 한 방울은 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그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부산에서는 저 선거법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요즘 조금 활동이 공식적으로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은 했는데 공식적인 그 활동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8일 전에는 연가를 해가지고 그 무더운 여름에도 휴가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이번에는 내가 연가를 내서 이제 그래 부산시당에 갔다 왔고 내일은 또 이제 김해서 가니까 또 우리 양산 하고 이제 이런 분 우리 또 경남에 이제 우리 저 당원님들도 이제 또 같이 가는 것도 좋잖아요. 또 내일 또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말이야. 아무래도 그래도 신인님께 찾아가는데 누구를 뭐 딴 손님을 만난다 가더라도 말이에요. 좀 복장을 단정하게 해가 가는데 신인님께 가는데 그래도 그래 가서는 안 됐잖아. 그래서 머리가 길어가지고 오늘은 막 회사 일을 좀 급히 처리하고 말이에요. 다시 땡 하면 나와가지고 이제 이발소 갔다고. 이발소 갔는데 나는 엄청 근검전략합니다. 굉장히 근검전략이에요. 그럼 뭐 또 그러나 이제 그 한때는 이제 강정산을 믿을 때는 또 무슨 거기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은 나름대로 조금은 했습니다. 그런 데는 돈 안 할게요. 뭐 깊은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평상시 이런 생활에서는 굉장히 근검전략합니다. 그래서 참 그 일본의 오사카 상인들의 그 명언이 있다고. 뭐냐니까 1원을 벌기 위해서 천리길도 간다 이런 말이 있다고. 1원을 벌기 위해서 천리길도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또 단 1,000원이라도 싸다 이러면은 또 그런 데 찾아갑니다. 뭐 어느 지하철은 65세니까 공짜니까 가는데 내가 저기에 이발을 항상 어디서 했냐 하니까 나 항상 싼 곳만 이제 싸고 잘하는 데만 골라서 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발 커트 하는데 미용실에 가면은 12,000원 3,000원 하더라고. 어이구 이거 비싸서 전혀 상상도 못해요. 그거는 그거 내년에 배당금 넣는다 하더라도 220만원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데 안 갑니다. 나는 몰라 그런 데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데 안 가요. 어쨌든 한지 싼 데 가고 좀 돈을 아껴 가지고 또 유익한 데 써야 되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남포동에 가니까 이발의 달인이 있더라고. 거기 이제 5,000원 주고 하더라고. 그럼 하니까 뭐 잘 해줘요. 보니까 뭐 좋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는데
너무 손님이 많이 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좀 이렇게 정성이 좀 떨어지면서 또 가격을 올려봤더라고. 6,000원을 받아. 그래서 좀 딴 데 좀 옮겨볼까 하는 차에 보니까 구포시장 가니까 그 이발소가 있더라고. 구포시장이 그때 하여튼 볼 일이 있어서 가서 딱 가보니까 이발소가 있어요. 딱 보니까 5,000원이라 1,000원이 적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했는데, 오늘도 이제 그 이발소가 거기 3개나 떠문 있어요. 이발소가 세 군데가 뭐 옆집은 아니더라도 바로 인근이 있더라고. 그래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좀 새로운 집에 처음으로 이제 가서 했는데, 지난달에 한 2달 전에 하는 사람보다 낫더라고. 그 사람은 2달 전에 한 사람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이발해 주는 사람이 윤씨더라고. 파평윤 씨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뭐 보니까 그 윤석열이를 적극 밀어주더라고. 내가 그 허경영 총재 이야기 해봐야 이 사람들은 그 성이 윤씨니까 이 윤석열이 딱 지지하고 더 이상 말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옆집을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 종교가 불교를 믿는다더라고. 그래 그 사람이 이제 가니까 이제 내가 허경영 총재님 모자를 쓰고 가니까 그래 이제 왜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아주머니가 이제 이발하면서 먼저 말을 물어요. 그러면서 그 구포시장에 이제 국가혁명당 당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국가혁명당 당원 중에서 이제 보험하시는 남자분이 여기 온다 그러더라고. 남성 커트실이니까. 그래 와서 대충 이야기는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그래 이재명 씨도 지금 현재 지금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금 한 번 더 주자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홍남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지금 저 국무총리 김부겸이라든지 홍남기 저 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털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몇십만 원도 털어가지고 못하는데 25만 원 뭐 그걸 한 번 더 주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못하는데, 한 달에 뭐 150만 원 또 코로나 긴급생금 1억이라니까 이거는 자기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공약은 좋은데 현실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자기가 솔직한 말로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장황하게 나름대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수긍이 되게끔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 12월 달에는 이제 TV 토론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오니까 그때 이제 보시면은 더 상세하게 이야기가 될 거고, 이분은 반드시 당선되니까 내년에 이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발하다가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육안으로만 볼 수 있다 하는 그래 불교에 아까 그 아주머니가 이제 불교 믿는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이렇게 외우십니까 이러니까, 반야신경을 이거 다 외우십니까 이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불교를 이제 4월 초팔이나 한 번, 2번 가는 그런 정도라. 그리고 이제 그 반야신경을 외울 정도면은 이제 법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초하루 또 보름 이래 되면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불심이 강한 사람들은 가죠. 절에 가서 이렇게 법회에 꾸준하게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뭐 반야신경이 아주 뭐 기본이니까 외우잖아요. 외우는데 그 외워서만 될 게 아니고 그 이제 뜻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뜻의 의미를 아는 것이 이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쉬운 게 아니다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선 주자들 급 가운데에 반야신경의 의미를 참되게 깨친 사람이 있을까? 글쎄 대화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깨치기가 힘들거든. 거기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뭐 이명박이나 저기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나 글쎄 박정희 대통령 견성을 했을까? 글쎄 아닐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은 모르지. 그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엄청 심하게 했거든. 그 사람들 다 젊었을 때 다 그 맹자가 말한 하늘이 이 사람을 쓰려고 할진대 먼저 필선 녹이 심지하고 그 마음과 뜻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런 수용 생활을 겪어서 견성을 했는지도 모르지.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박정희 뭐 전두환이는 안 되고, 전두환, 노무현, 노태우, 김영삼이, 노무현이,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 지금 뭐 대선 주자들 윤석열이, 안철수가 똑똑하더라고. 많이 알아. 많이 알고 이렇게 자기 요즘 8시에 그 안철수 라이브 쇼를 하는데 진짜 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지식이 뛰어나더라고.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이 견성을 했을까? 견성을 한다는 것은 이 지식이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이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고. 자꾸 버려야 돼. 머릿속에 있는 걸 자꾸 드러내야 된다고.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이 천지가 나와. 마하반야 바람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하반야 바람일이 됐을 때에 조견 온 계공이 되고 도일체 고액을 했다는 것을 의미가 되는데, 그래 되면은 이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을 느낀다 이 말이야.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그 눈으로.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공과 다름이 없고 공은 바로 또 색이다 하는 것이야. 그거 이제 요즘 그 박인수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 공은 물질이 꽉 찬 상태다. 그런 거 종교님께서 공과 무와 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그 설명을 1시간 정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거기에도 뭐 진짜 발톱이 떼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과 무와 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느냐고. 이야, 참 놀래 자빠지죠.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맹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맹인을 눈이 못 보아서, 앞을 못 보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이다 생각하고 한번 느껴보라고요. 그랬을 때에 저 사람이 눈을 뜨면 얼마나 저 사람들이 좋을까, 그 마음을 느껴보라고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 세상을 한번 살일이 한번 보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저 맹인은 앞을 못 보단 말이야. 앞을 못 보는 것을 저 사람이, 그 사람 부모 입장이 돼서, 야, 내 자식이 앞을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이 이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꽉 차야 돼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맹인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되기를, 눈 뜨기를 바라는 마음이 꽉 차면은 남을 도와준다는 게 자기가 잘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세상 원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고. 자기가 잘 되려면은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돼요. 나와 남이 둘이가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야. 자기가 안 되는 것은 자기가 왜 그 불가근 이런 말도 내가 얼마 전에 했지만은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꽉 이래 차 있었을 때에 이제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잘 되려고 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꽉 있으니까 하늘에서 복을 주는 것이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을 복을 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사이비 종교가 중에서도 견성을 한 사람은 또 있으니까 그것도 말을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그 사이비 종교가는 자기가 이제 정말 사이비 종교가에 대해서는 내가 함부로 말을 못 해요.
그 오늘 보니까 그 저기 김효건 씨라고 그 저 하늘궁에서 그 사람 보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못 잔다더라고. 2시간. 그만큼 그 허경영 총재님 옆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고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 TV 그 뭐야 컴퓨터 그 모니터 앞에 서가지고 총재님의 그 말씀하고 또 현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그 5쌍둥이 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 남편도 육군대이고 여자도 육군대인데 부부인데 6쌍둥이를 낳았는데 임신을 못 해가지고 있을 때 그 뭐야 정자를 이렇게 인공수정이라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임신이 된 건 아니고 아기를 못 놓으니까 이제 그 수술이 하여튼간에 정자를 인공적으로 수정시켜 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는 죽고 여섯 쌍둥이에서 하나 죽고 5쌍둥이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2억 5천만 원 준다 이제 이거 그 동영상이 나왔더라고. 25잖아요. 5천만 원 곱하기 5명이니까 그래 그 사람은 한 방에 이제 2억 5천원을 벌은 거지. 그런 동영상을 또 만들어요. 만들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점치는 분이 많습니다. 그 역술가라 그러기도 하죠. 점친 그 이재명 씨가 저 뭐냐 내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까 김효건 씨 놓은 것은 김효건 씨가 이제 그 실시간 라이브를 하더라고. 라이브를 하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정인태 교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김효건 씨가 정인태 교수에 대해서는 나는 말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전에 한번 시급했거든. 자기는 이제 진심에서 우러나오게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인태 교수가 또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댓글에 신경 안 쓰거든요. 내가 내 하는 이야기지만 80억 인구가 내보고 칭찬을 하든지 내보고 뭐 이렇게 칭찬 반대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비난을 하더라도 나는 눈 한 번 깜빡 안 해요. 왜냐? 먼지니까. 허경영 총재를 빼고는 다 먼지로 봐요 그냥. 사람을 먼지로 본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내를 무시하나 할런지를 모르지만 먼지와 봄과 동시에 똑같이 나와 똑같이 봐요. 나와 한 몸으로 봐요. 그 사람의 장단점도 있고 다 그렇겠지만 결국 그 사람이나 내나 한 몸이라고. 그 동시에 그래 봐요. 한쪽 눈으로는 먼지로 보고 한쪽 눈으로는 너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은 비난 그 사람들이 80억 인구가 내한테 막 욕을 하든지 칭찬하든지 나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럴 때 날 이러는데 정인태 교수는 그렇진 않는가 봐. 자기한테 댓글 잘 써주는 사람은 막 정인태 교수님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 댓글을 하면은 뭐 좋아하고 말이야. 자기한테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고 막 대기 막 그러더라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몇 달 전인지 모르겠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김효건 씨는 나름대로 참 말을 잘했다고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막 거기에 대해서 데려가지고 무엇이 어떻고 이러니까 총재님께서 한번 또 토요 강의 시간에 정인태 씨한테 그렇게 한 사람은 사과해라고 그런 말도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김효건 씨가 아이고 정인태 대해서는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렇듯이 나는 그 사이비 종교인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하잖아요. 양쪽 면이 다 있으니까 심판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십니다. 세계 통일하고 난 이후에 하시니까. 삼성전자 같은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그 잘못된 계획관에 의해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돼 가지고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 좋은 직장이 다시 취업이 안 된다고. 취업이 안 되니까 알바 생활을 해요. 알바. 그러니까 한 달에 연봉을 1억 이상 이렇게 받던 사람이 우유 배달하고 무슨 배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다가
개벽은 안 오고 곧 온다 그랬거든. 근데 안 오고 이렇게 비참한 생활하다가 이혼하고 그렇게 하다가 밑바닥 생활하다가 공급이 적게 나오니까 육체노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참 형편없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학교 교직원 생활하다가 개벽이 곧 뭐 오늘 내일 오는 것처럼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안 오고 뭐 남자하고 이혼하고 결국 가서 그 사람도 자기 받은 퇴직금 다 그 단체에 다 갖다 주고 빈털털이야.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니까 우유 배달 무슨 배달 하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그런 것도, 요거는 내 옆에서 내가 목도한 사람이라고. 아주 내하고 같이 뭐 잘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주관하는 그 사이비 종교가 자기가 황제라가 된다 이거지. 자기가 뭐 그 광정선하고 같은 동격이거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내가 그 가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말을 조금 강도 깊게 하는데 뭐 이 실명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대선에 안 나간다 이 말이야. 대선에 안 나가고 한 번도 대선에 출마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예요. 그런 사람도 나중에 심판을 받겠지. 내가 왜 또 이제 이런 이야기 하게 됐는가 모르겠네. 예, 그런 사이비 종교가도 내가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서전서문에 보면은 근중근극이라고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서전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경원 김이동의 선생 문공이 영첨으로 작서 집신께 하시고 명년의 선생이 몰 거시기를 우십년의 시극성편하니 총 약간 만원이라 오라 서기 이연제리 오라 서기 이제 사망의 치천하지 대경대법이,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이라고 말이야.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의 이제 사망의 치천하지 대경대법,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대경대법이 계제차스로 돼 이 책에 있다. 그런데 계제차스로 돼 이 청견박식으로 이 천한 머리로 가지고 말이야, IQ가 한 자리 가지고 이 천견박식 공부가 적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게 적어. 천견 보는 눈이 얕고 배운 것이 적은 이 천견박식 그것으로서 이 천견박식으로 기족이 진 발로 오면 어떻게 그 요순우탕 문무주공 성인급이단 말이에요. 성인급에 해당하는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문왕, 무왕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순우탕 기족이 진 발로 오며 차생의 수천제 지하하여,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지가 아마 뭐 수천 년 됐잖아. 한 5천 년 됐는데 차생의 수천제 5천 년 전에 있었던 성인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차생의 수천제 지하하여 이욕강명의 수천제 지전하니, 그 5천년 전에 있었던 그 성인들의 마음을 내가 알려고 하니 여긴 아니라 어렵다 이 말이야. 연이나 그러나 이제 사망 지치는 요순우탕 문무주공의 그 정치를 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망 지치는 본어도 하고 그 도에 있단 말이야. 그 도의 그 본어도 하고 이제 사망 지도는 그 다섯 성인들의 그 다섯 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본의심만이 마음에 있단 말이야. 마음에. 덕기심이면 적도여치를 고가드 이언언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알진데 그 도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라. 그 마음을 알면 된단 말이야. 마음은 5천년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은 내가 그 도를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인 것 같아. 대충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덕기심이면 적도여치를 하자오 정일집중은 요순우탕 수지 10법야여 근중근극은 상탕주무 상전지 10법야니. 그래서 근중근극이 나온다고. 근중근극이라고 하는 중자가 가운데 중자인데 여기 중용할 때 중자고, 거기 이제 그 불교로 말하면 반야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중도 공부.
건중 건강은 상탕주무 상전지 신법냐니, 그러니까 그 중, 반야, 공,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 이 말이야. 마음을 중용할 때 그 중자예요. 그거는 이제 상탕주무 상전지 신법냐니, 왈드 왈인 왈경 왈성어는 은수수의 이적이리니 무비소이 명차심죄 묘야라. 뭐 학을 상주는 존적치하고 망정난하나니 칠한 지분이 고기심지 좀 부존여하이라. 그것도 뭐 요언지도 오래되고 하니까 뭐 설명이 좀 그거 한데, 그 한 뭐 조금만 한 시간만 내가 좀 정리해가 보면은 말을 좀 열심히 하겠는데, 그거는 쉽게 말해서 하여튼 건중 건극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됐다고. 건중 건극 할 때에 그 중자를 그 사이비 종교가도 알더라고. 그러니까 견성을 한 사람도 사이비 종교가가 있어요.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역사도 환하고 그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장시라고 있어. 장시라고 하는 것은 그 활궁자하고 길장자가 합친 게 장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가짜 천자가 9명이 있었다더라고. 그래서 그 긴 활로 가지고 그 9명의 가짜 천자를 쏴 죽였다고. 그래서 그 진짜 천자로부터 성을 하사받았는데 그 성씨가 장시라더라고. 그 정도로 말해서 지금도 가짜 황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짜 황제라도 견성을 한 가짜 황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 이해하려면 말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요. 그냥 그건 그렇고. 그런데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맹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해 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열린민주당의 어떤 그 국회의원 한 분이 말이에요. 그 5.18 그 광주 광주에 나는 한 번도 가보질 않았는데 5.18 때 거기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그 곳이 있죠. 추모하는 곳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가지고 정말 그 5.18 때 그 1980년 그 5.18 때 이제 그 당시 광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희생을 당한 그 뭐 두드리 맞아가 죽은 사람 있잖아. 피를 뭐 구타당해가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자기가 그대로 느낀다 이 말이야. 그대로 느끼니까 막 눈물을 막 그냥 그대로 막 비오듯이 막 흘리거든. 그냥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니까. 그거 보면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도 그런 사람들이 흐느끼는 것은 5.18 때 이제 그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그 아픔 이런 것을 자기가 그대로 느끼니까 그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렇듯이 사랑도 미움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 노래는 웃으면서 부를 노래가 아니니까. 그렇듯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맹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대로 느껴보라고요. 그러면서 이 눈을 살포시 뜨면은 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이 세상이 얼마나 신비스러운가 느껴보라고. 평상시에 또 지금 그 요양원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발로 걸어가지고 화장실에만 가도 그 환자 가족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요. 항상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대소변을 화장실로 못 가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가족분들의 그 아픔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두 다리로 걸어가지고 화장실에만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그 행복스러운 일이냐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요런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집에 아무리 집이 뭐 단칸방이 있어도 말이에요, 물이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전기 있고 수도물이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또 거기만 만족해. 그 밑바탕을 깔고 난 이후에 이제 국민배당금도 생각하고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밑바탕은 그래 있어야 돼요. 천지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사실에 이제 경탄스러운 거, 신비로운 마음,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감탄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하는 것을 엄청 많이 했어. 몇십 년 전에 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감탄을 그래 많이 하느냐 그러더라고. 요즘 좀 덜하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 내가 뭐 서문이 엄청 길었네. 원래 이제 맨 처음에 말을 하고 한 것은 이제 그 입동이 오고 이제 대한 추위가 아주 올라면 한 두 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이 11월 19일이니까 12월 19일만 하더라도 그래 춥질 않아요. 1월 19일 돼야 춥단 말이에요. 두 달 있어야 추운데 내가 왜 이야기하려고 하냐니까, 지금 한 보름 전부터 뭐 이 손끝이 이렇게 터요. 이 손끝이 벌어진다고. 회사에서 이제 그 노동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게 뭐 손가락이 5손가락이잖아. 그리고 오른손 왼손 하면 한 10개가 되는데 여기 한 7, 8개가 아픈 거야. 지금 아픈 지가 한 20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와세린하고 또 핸드크림 이것도 발라야 돼요. 그 따뜻한 봄을 기다립니다. 봄 돼야 이제 이게 없어지거든요. 봄 되고 여름이 좀 시작돼야 없어진다고. 봄에도 한 4월, 한 5월달까지 이게 손이 아파요. 이게 찬물에 넣으면은 이게 막 따가워. 어떤 사람 보니까 소금물에 넣으라 그러는데 뭐 소금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와세린하고 핸드크림 경우에 따라서는 데일밴드도 항상 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안 하면은 아파서 못 견뎌. 지금 아마 본격적인 추위가 되기 전에도 아마 이렇게 아파요.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추위가 오면은 진짜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면 참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이번 나도 이제 이번 이제 이거 겨울만 지나면은 이제 고생 끝이라고. 국민배당금 받고 이러면은 막 꼭 그렇게 일을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저는 이제 총선 때 작년 총선 때 총재님께서 매일 저녁에 이제 백궁에 올라가시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이해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고 그런 거야. 매일 저녁으로 이제 백궁에 올라가시고 또 갔다가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백궁에 올라가셔가지고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더라고. 안 그렇겠냐고. 아무도 안 됐으니까 총선에. 그러니까 뭐 항의 전화가 안 왔겠느냐고. 나야 뭐 하지도 않았고 뭐 그런 전화 받은 적도 없지만 총재님께서는 뭐 총재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한 번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마 전화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섭섭하다 뭐 이런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안 있겠어. 한 사람도 오죽하면은 총재님께서 오고 싶지 않더라 그랬거든. 내야 뭐 그렇지 않았지. 내야 이런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2020년 4월 15일 날 밤 10시에 한 동영상이 있어요. 수록돼 있어요. 나는 그렇지 그때.
그 김영삼이도 대권에 자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10월 내 이야기가 길어서 나는 뭐 그 일정한 주제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이제 시해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대통령은 내 거다 이런 생각했었다고. 안 그렇게 했어요. 자기도 이제 그 10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거든.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뭐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고 김대중 대통령도 뭐 감옥에 그때가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교도소 수감 많이 됐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 안 했겠느냐고 했는데 어찌 되는가? 안 되지. 안 되고 그 뒤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그만두고 13대 노태우 대통령 나올 때에도 그 당시에는 뭐 김대중은 김대중대로 김영삼은 김영삼대로 자기가 딱 된다고 생각했거든. 했는데 뭐 떨어졌잖아. 노태우가 됐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김영삼 씨는 저기 1971년도에 삼성개헌 끝나고 이제 7대 대통령 선거 때에 자기가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자기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김대중한테 역전패 당했거든. 그렇게 하니까 김영삼으로 봐서는 자기가 쓰라린 패배를 몇 번 했었다고. 대통령 그 후보 경선 때 김대중한테 전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이제 들어서 가지고 자기가 정계 은퇴할 때 그때도 꾀저린 어떤 그 슬픔을 겪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묵사발 이제 깨져 있을 때, 깨지고 대통령이 안 됐을 때 세 번의 그 아픔이 있었다.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김대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대중도 네 번째 됐던가 그렇지. 13대 때 노태우한테 졌고 14대 때 김영삼이한테 졌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깨졌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삼성개헌 때 그때 깨졌고 노태우한테 깨졌고 김영삼이한테 깨졌고 네 번째 됐잖아. 그러나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 될 그런 운이단 말이야. 응? 교감유력이 남아있잖아. 15상금이고 15상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김대중이고 김영삼은 법의 난목 피복으로 법의 난목 피신으로 되어 있지. 법의 난목 피신 그래 되어 있다. 노태우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법의 이제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남목은 이제 그 장로라는 뜻이에요. 남쪽에서 거제 사람이니까 남쪽에서 온 그 교회 장로로서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인데 노태우의 도움으로 이제 된다 이렇게 법의 남목 피신으로 개감요력에 표가 되어 있다고. 그래 이 사람들은 다 대통령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늘의 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역경을 겪더라도 나는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하듯이 이거는 뭐 허경영 총재님은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뭐 박정희 이승만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뛰어난 사람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거든.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 수천억 명을 갖다 놔도 발톱에 때도 안 된단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 발톱에 때도 안 돼요. 하물며 윤석열이 이런 거는 핏덩어리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윤석열이 이재명이 뭐 안철수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기는 말이 안 된다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내가 이래 된다. 그래 이제 봄 되면 내가 이게 손끝이 시려요. 어제는 내가 딱 와가지고 하도 아파가지고
하도 아파서 이제 와가지고 바로 자버렸어. 자고 그 사람이 잘 때 모든 것이 많이 치료가 돼요. 그래 자고 일어나니까 또 안 아프더라고. 참네. 그리고 또 회사 일을 하니까 또 아프고. 그렇다. 내 일상이 그래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그래요. 손이 아프다. 그리고 이제 아픈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이렇게 막 여성분들은 경험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손끝이 터지고 시려요. 그런데 손가락 마디 다 아프니까 7, 8군데가 다 아프니까 발톱도 그래. 발도 지금 터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봄을 기다리겠습니까? 허경영 총재께서 대통령이 돼야 기다린다고. 그래 안 하면 뭐 그래 안 해도 되니까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 했고, 어제는 이제 어제가 11월 18일 날 내가 방송을 못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 이제 딱 한 달 전이 그 10월 18일에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날 이제 현충원에 가서 김영삼, 김대중, 박정희 대통령 그 묘역을 차례대로 돌아왔죠.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갔다 왔죠. 아마 그럴 거예요. 각 대통령 노무현 빼고는 다 거기에 있으니까 다 참배를 하고, 그리고 석 달 전에는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에는 대천문, 그 대성문, 그러니까 크게 이긴다는 그런 문 앞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셨지. 그런데 어제는 8월 18일 날은 이제 대천문 행주산성에서도 대천문 크게 이긴 그 문 앞에서, 이제 그건 크게 이긴다는 것을 상징을 하잖아요. 상징을 한다. 거기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10월 18일에는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고, 그래서 현충원에서 이제 각 역대 대통령들을 이제 참여를 했고, 어제는 그 김포에 그 김포 도시철도가 있다 그러네요. 나는 아직 그 차를 타보지는 않았는데, 김포에서 김포가 아니고 김포공항은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김포 마지막 촌이 양촌인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정거장이 10개가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도시철도, 쉽게 말해서 경전철이더라고. 경전철. 여기에 부산으로 말하면 부산 사상에서 이제 김해 가는 그 경전철이 있듯이 그런 경전철인데, 부산에서 있는 경전철은 지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하로 가는가 봐. 그 차량은 2대고 버스 2개 세워놓은 것 같아. 거기 이제 2개가 움직이는데, 거기는 또 지하로 가는가 봐. 지하로. 그것을 타는데 아마 역이 10개고 10개인데, 어제 총재님께서 구례역까지 가셨더라고. 그리고 키로가 24km 정도 되더라고. 24km. 그러니까 부산하고 똑같더라고. 부산 사상에서 김해 가야대까지 가는 것이 24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가 거의 같아요. 근데 부산은 지상으로 가고, 어제 총재님께서 타신 것은 지하로 가는. 거기에서 장군 복장을 입고 그 칼을 차고 이제 거기서 이제 퍼포먼스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거기에 이제 서울이 완전히 이제 지금 이제 서울은 구설이고, 이제 파주하고 김포, 인천에서 오른쪽이 김포잖아요. 김포 오른쪽이 또 파주고, 김포 파주 쪽으로 이제 서울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기시면서 150층짜리 건물들이 쫙 들어서면서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중국의 무슨 도시도 보이고, 개성에 있는 그 산들도 다 보이고, 어떨 때는 금강산까지도 보인다고 하니까, 거기가 이제 막 엄청난 큰 비전을 보여주셨지. 그리고 김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이 들어오는 포구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영능력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검을 셀이 막 대한민국에 때려 퍼붓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흥부로 말하면은 검은보화가 이제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리고 이제 부천, 바로 이제 김포 밑에가 부천이다 말이야. 부천, 부유한 그 부가 하천 강을 이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넘버 원이 되는데 거기에 도로는 김포하고 부천이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 그 안에서. 그런 걸 이제 일반 방송에서는 잘 안 내보내주고 그냥 뭐 퍼포먼스 하는 거 뭐야 장군복 입고 이 지옥철 속에서 그런 것을 하고 왔다 이제 이렇게만 또 JTBC에서는 보도를 하더라고. 즉 쉽게 말해서 오늘 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여론조사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와 이거 허경영 총재님 말이야 김동연보다 앞서는데 와 텔레비에 안 보내줍니까? 그 여기 왜 내가 전화를 했느냐니까 내가 아침에 바빠도 그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그걸 내가 보는데 그걸 딱 보니까 그 우리 국가혁명당 그 당원님들이 그 노영희가 운영하는 그 토마토 뉴스 인사이다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왜 우리 안 보내줘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노영희 그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 아 우리한테 이야기해봐야 될 게 아니고 배종찬 씨가 오늘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노영희 씨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대담을 하니까 그 여론조사 그 전문가입니다. 그거 한 25년간 했기 때문에 배종찬 그분인데 그래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도 부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론조사를 이제 관리하는 부서에 거기에 전화를 하고 방송사에 또 전화를 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면은 혹 이제 놓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말은 또 그 여론조사 쪽으로 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신들 그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녹음을 시켜놨는데 한 10분 정도 해놨어요. 뭐 바빠서 다시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도 전화하니까 뭐 하여튼 간에 뭐라 내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다고. 내가 조금 뭐 세밀하게 할 것 같으면은 정확하게 어느 방송에 어느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이 말빨이 딱 무어주는지 알 수 있겠는데 참 회사 일도 뭐 눈코 뜰 사이 없이 해야 되고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그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잘 못해서 참 미안한데 전화는 오늘 하기는 바쁜 시간에 좀 내서 했어요. 했는데 그 오늘 2021년 11월 19일 현재에 아까 내가 저녁에 그러니까 이발하면서 그 YTN하고 이런 걸 좀 봤어요. 보니까 이발소에 그 텔레비를 틀어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쭉 보니까 그 내나 그 뭐 윤석열이가 YTN에서는 이재명보다 한 11% 앞선 걸로 나오더라고. 그거 기간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아침에 배종찬 씨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이가 36, 이재명이가 35 이래 나오고 이제 안철수, 심상정 뭐 이래 나오더라고. 김동연이는 그 아침에 빼고 네 사람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저게도 이제 YTN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그렇게 안철수 윤석열이, 이재명이, 안철수, 심상정 요 네 사람 보내주더라고. YTN에도 허경영 총재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반드시 대선 토론에 나올 수밖에 없고 아까 김효건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TV조선에 총재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녹화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유력한 유튜버가
구독자 수가 말이에요. 한 뭐 몇십만 명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가 한 4, 50개가 밀려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선 때까지 싹 다 스케줄이 다 잡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구독자 수가 100만 명, 150만 명 데리고 있는 유튜버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거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천시단 말이야. 천시.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제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천지의 모든 기운이 응집을 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으로 지금 이미 지금 진행 중이단 말이야. 진행 중인데 일반 사람들은 직접 봐야 알거든. 직접 봐야 한다고. 아까 그 이발소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도 말이야. 직접 TV 토론에서 이제 그걸 봐야 그때서 이제 알게 되고, 일반 사람들은 내년 이제 신정 또는 구정 때, 구정이 2월 1일이던데 이제 대선 하기 이제 그 28일하고 9일 하면은 37일 앞두고 3월 9일에서 37일 앞두고 설날이더라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허경영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입에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은 12월 달하고 1월 달에 60일간 우리나라에서 각종 그 유력한 그 유튜버들이 이제 총재니까 이렇게 대화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을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또 60일간 사이에 12월 달하고 1월 달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뭐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송영길이가 어떻게 하든지 민주당에서도 자기들이 이겨야 되니까 그 윤석열 그 장모에 대한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뭐 지금 현재 내 같은 경우라든지 열린 공감 TV를 이렇게 쭉 보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윤석열이가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의 이제 어떤 그 억울한 그 사연들을 잘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 해서 그런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야. 말을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헷가닥 넘어가지만은 일반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거든. 어떻게 윤석열이를 죽이기 위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는고? 윤석열 씨 부인이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됐다. 뭐 구속이 될 수가 오늘 내일 이제 곧 이제 소환해요. 소환하면은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그래서 구속이 된 거지.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윤석열이하고 결혼한 지가 내년 되면 딱 10년이겠네. 2012년에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10주년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해놓은 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벌로서 이제 구속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뭐 윤석열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거 정치 탄압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 내 같은 사람이라든지 열린 공감 TV를 본 사람들은 그리 알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정치 탄압으로 하나겠나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반격을 하기 위해서 상세한 이제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가 봐. 그러면 그 사람 설명 들으면 하고 여기서는 또 윤석열이 저기서는 또 가만히 있나? 여기서는 터뜨리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천둥을 치는데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거든. 염증을 느낀다고. 이건 마음이 자꾸 떠나게 되잖아요. 아래도 이야기했다시피 국민의 힘당에서는 홍준표는 나는 대선에 마음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나는 거기에 너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벌써 크게 분열이 돼 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그 지지가 차츰 이제 번지나거든. 바람이 분다 말이야. 정재희 특사님께서 바람이 분다 그 노래를 부르시던데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바람이 살살살살 부는 거야. 불고 아래도 이야기했다시피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후보 20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입니다. 이제 후보는 말짱 살짝 빼고 대통령 허경영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마지막에도 대통령 후보 허경영입니다. 대통령 허경영을 두 번 냈다고, 앞에 하고 중간에 하고. 코로나로 힘드시죠. 그렇게 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투표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 길이다. 용기를 내서 허경영을 지지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허경영을 이제 지지하는 단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여하튼 TV 토론에만 나가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데,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기, 그런 이제 쪽으로 몰리 나간다고. 하여튼 그 전에 한번 종방에서 한번 한번 허경영 총재하고 말이야, 이재명 씨하고 토론을 하든지 누구하고 토론하든지 그런 것이 한번 있어가지고 터지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재밌는 구경이 지금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오고 하루하루 다가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참 전에는 내가 트럼프가 곧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는데 뭐 원래 될지 안 될지는, 대통령 선거 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짐 로저스가 10월달에 한번 하늘궁을 찾아온다든지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가 봐. 모르죠.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늦어지는지는 모르겠고, 트럼프가 또 하늘궁을 현직 대통령으로 올지 전직 대통령으로 올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또 예측을 해보고, 세슘 문제도 해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앞바다에 있는 세슘 문제. 하긴 이준석이하고 그 장기표가 한번 하늘궁에 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나가 볼 때는 안 온 걸로 같아요. 사람이 또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직까지는 TV에서 YTN이나 KBS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허경영 총재님을 아직까지는 안 보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그 직원 한 분도 말이에요, 와 노노 자꾸 그래요. 와 노노. 조금 있어 보세요. 노입니다 네 그러는데, 하여튼 나도 기다려집니다. 기다리시고 이제 내년 총장 교수도 그랬지,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작년 4.15 총선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 총선에 출마하신 분들 배지를 달아준다 이런 말도 아마 하셨다고. 그렇게 어떻게 달아주니 하면은 내년에 이제 비상계엄하에서 3,000명 지도자 정신교육대 잡아 넣을 때 임시 국회의원을 내가 볼 때는 찬반으로 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 100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찬반 투표를 할 때, 안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때 그렇게 하든지,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재님께서는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한다 할 때, 나는 100명의 민의원을 지금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이제 찬성을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안 그러면 이제 하여튼 찬반 투표를 하든지 하여튼 하겠죠. 그럼 3,000명은 찍소리 못하고 들어가 버려야 되니까. 그래 되면 이제 국민 여론 전체가 90% 이상이 말이에요, 총재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국민들이 그런단 말이야. 허경영 대통령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뀌면서 모든 현인, 철인, 도인, 성인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완전 새로운 신천지가 전개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의 뜻이 이때까지 모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때는 전 중국 대륙과 만주 동서로
9만리, 남북으로 3만리 그렇게 지배했던 이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이 그렇게 큰, 쉽게 말해서 저 아메리카까지 다 다스렸다고. 지금 내가 공부할 게 한도 끝도 없는데 환단고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공부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의 원래 정확한 그 역사를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것 같으면 한 100만 년 공부하면 좀 알듯말듯 할 것 같아요. 허경영 총재는 300년이 계시다 가신 362년 88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제 한 70세 사셨으니까 290년 더 사시겠죠. 근데 나는 한 10,000년 정도 공부하면은 내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의 역사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지금 말하면 카나다, 미국, 저 남아메리카로 해가지고 저 지금의 중국, 러시아, 저 만주 일대가 전부 다 이 한민족이 통치했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찌그러지다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반도로 이게 들어와 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양분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깊은 하늘의 섭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가장 축소됐었을 때에 이제 가장 이제 또 번창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전 세계를 바꾸는 신인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그것을 이제 뻔을 보여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도 중산주의, 즉 신전정치로서, 신전정치를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 중산주의단 말이에요. 세계 최초의 중산주의를 8번째가 소도혁명인데 거기 들어간다고. 세계 최초로 중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줌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실현되게 되어 부익부 빈익분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듯이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배워간다 이 말이에요. 배워가게 되고, 총장께서 대한민국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구상을 해놨으니까, 저 김포, 인천 쪽은 어떻게 하고, 새만금 쪽에는 어떻게 하고, 아직까지 이제 여기 한번 부산역이나 경남, 김해 한번 오시면 또 무슨 또 공약을 하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이 또 쫙 벌어지게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언제나서나 허경영 총재님. 아이고, 이제 110일 정도 남았네요. 이제 이 한밤이 이제 한 몇 시간 뒤에 한 2-3시간 자고 나면은 이제 오늘이 보름인가? 보름달 같은데, 완전 보름달 같은데, 음력으로 10월 보름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14일인지 뭐 16일인지 비슷하네요. 양력으로는 11월 19일, 음력으로는 10월 보름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보름달을 보니까. 자, 일반 사람들이 이제 허경영 총장님 대통령이 되겠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대통령 대리 이제 뭐 이거는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거기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었을 때에 내일 그처럼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을 아레나로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복이 많은 겁니다. 하늘 끝까지 당신의 길이라면 따르겠어요. 눈보라 바위길 가슴 아파도 조용히 그대 위에 두 손 모으고
허경영 뜻이라면 웃는 얼굴로 허경영 길이라면 따르겠어요.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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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고마워.